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미국도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이 한국의 민주정치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원고에 의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당시 한국의 정치체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 것이었고 1987년 10월 29일에 전부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의하여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에 제시된 현 집권 여당의 개정헌법 초안은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빼고 그대로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라 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헌법을 개정하자 하는 현 집권 여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국 당시 채택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두 좌익 세력들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아왔으며 저들이 이루고자 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는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는 이념에 따라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하였고 북쪽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북한 공산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좌익 내지 종북 세력들은 민족 통일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한민국 체제를 모함하고 비방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마치 자본을 위주로 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듯한 어감을 가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기에 용이하였지만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민주의라는 뜻이고 어감도 좋기 때문에 공산주의 용어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속임수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 일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므로 공산주의도 민주주의 일종이다라고 강변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전 국민이 모두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 독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서 독재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주아에게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라는 식으로 청년 학생들을 의식화시켰습니다. 그러나 6.25 남침 전쟁을 겪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용어 혼란 전술을 쓰게 됩니다. 즉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공식에서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를 민중으로 바꿔서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인민을 민중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용어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창안해낸 용어가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이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2018년 초에 제안했던 개정헌법 초안처럼 그냥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꼼수도 국내 좌익 세력들이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 북한의 지도에 따른 것임은 물론입니다. 북한에서는 2010년 9월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 적화혁명 전략 명칭을 종전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용어 대신 인민을 삭제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이라는 용어로 바꿔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 용어로 대체한 근거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는 플루랄리티한 민주주의이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전제 아래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써놓으면 그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는 나도 민주주의다 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내가 진짜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결국 현 집권 여당이 지난해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 생리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할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좌익들에 의하여 오용되고 있었는데도 국민들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좌익 세력들은 그 틈을 이용하여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종전의 반국가 사범, 국가 반역 사범들에 대하여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영예와 보상을 안겨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들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집권에 성공한 종북 좌익 세력들이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외형상 합법적인 체제 변혁을 흡치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조국의 사례도 그렇습니다. 반국가 단체인 산호맹의 조직원이었음에도 산호맹 관련자들이 국민들 모르게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된 사실을 기화로 자신의 과거 행적이 부끄럽지 않다는 등 뻔뻔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체제 변혁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